요즘 삼성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만 쏟아지거든요. 이제는 뉴스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최근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위기론이 불거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삼성의 이제 내부에서도 위기론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AI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산업도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TSMC에 비교해가지고 삼성이 AI 분야의 반도체에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이제 크게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 매출액이 역전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지금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TSMC가 이번에 3분기 뭐 32.3조 원의 이제 매출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 삼성은 28.6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저번에 그래서 이걸 비해서 훨씬 이제 좀 이제 역전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삼성전자를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그래프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TSMC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처럼 보이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반도체 분야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겨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네. 결국에는 실적을 잘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근데 유독 삼성만 조금 휘청거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두각을 삼성전자가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이런 혁신적인 제품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이제 시장을 점유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AI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은 고성능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는 AI 메모리 및 이제 잘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신속히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화여대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매출로 비교를 하시면서 사실은 여태까지 삼성이 TSMC한테 앞서 있다가 TSMC한테 따라잡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지금의 삼성은요, 제가 생각해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도 다른 사람들이 까니까 매출만 조금 붙여놓고서 저렇게 까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뉴스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도 평범한 방구석 유튜버고요. 제가 알아봐야 모르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 아직까지 삼성의 미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58,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 가격은 정말 좋아요. 2022년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격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막상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까? 이러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사고 있는 게 지금의 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삼성전자가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격이 좋다고 느끼는 이유가 PBR이라는 경제 지표가 있거든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지표가 3이라고 하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보다 시가총액이 3배 정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TSMC의 PBR이 7.17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의 PBR은 67 정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의 PBR은 1이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시장이 이래요.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의 PBR은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아요.
결국 국내 주식 사지 말고 미국 주식 사라는 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안 오르니까 낮은 거죠. 뭐 이게 지금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왜 가격이 낮아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올 초에 삼성전자 PBR이 1.3 정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장 PBR이 낮았던 게 0.8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이 역대급 저점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 거예요. 거의 바닥 찍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의 분위기 자체가 역대급 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이 잘 안 가는 거죠. 막상 잘 안 사게 돼요. 왜냐면 PBR이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매우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마트의 PBR은 0.1이에요 예전에 슈카월드에서 농담식으로 돈만 있으면 이마트 주식 사서 땅만 사도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과거에는 0.8이 가장 낮은 거였지만요, 사실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저 뉴스의 내용이 왜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지금 이야기를 하려면 삼성이 어떤 상황이고 TSMC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이야기가 좀 되잖아요. 일단 삼성의 상황부터 좀 알아볼게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 매출에서 가전이 차지하는 부분이 22.3%고요.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33.3%예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5.1%죠.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가전이 7.7%고요. 모바일이 21.2%예요. 그리고 반도체가 61.4%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가전 같은 거는 파는 거에 비하면 남는 게 굉장히 적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삼성은요, TV나 냉장고 같은 걸 팔면서 성장을 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TV나 냉장고 같은 걸 팔아서는 지금의 덩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첨단 기술로 싸우는 기업들은요, 과거의 사업을 계속해봐야 남는 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잘 올라타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지만요, 그 새로운 사업에서 떨어져 나가면 기업은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거죠. 과거의 소니가 그랬고요. 소니는 평면 TV가 나오는 시장에서 사실은 브라운 것만 유지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요. 인텔도 이런 흐름을 타지 못해서 사실은 기업이 어려워진 거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텔이 한 게 없었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 시장에 그래도 잘 안착을 했고요, 메모리도 많이 팔면서 지금과 같은 거대한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그림에서도 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테지만요, 스마트폰도 이익률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도 지나가는 시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서 잘 나가야 삼성도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래의 시장은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다만 지금 AI가 보여주는 성능이 너무 놀랍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게 돈이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 장비를 파는 회사가 엔비디아인 거죠.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78%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엄청나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는요, 반도체 설계만 하지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설계만 하는데 78%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다만 지금의 반도체는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회사랑 반도체를 직접 생산을 하는 회사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반도체도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반도체를 직접 제작하는 게 TSMC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TSMC의 영업이익률도 55%나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당연히 엔비디아랑 TSMC는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에 생긴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처럼 과거의 산업은 하지 않아요. 굳이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삼성은 이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이익이 나는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랑 TSMC는 돈이 되는 사업만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규모만 보면 삼성전자가 더 커요. 다만 순이익이 적은 거예요. 삼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안 되는 산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삼성의 영업이익률은 10%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의 매출만 가지고서 TSMC가 삼성을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TSMC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비교를 하려면요, TSMC가 하고 있는 분야랑 삼성이 하고 있는 분야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TSMC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하고 있는 분야가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삼성전자의 매출을 보면 사실은 TSMC보다 3배 정도가 더 높아요. 반대로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익 다 합쳐봐야 TSMC에서 버는 이익이요, 삼성전자보다 3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뉴스에서 보여준 자료는 사실은 반도체만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TSMC는 반도체에서도 하는 일이 파운드리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사실 반도체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로만 비교를 했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TSMC는 규모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하지만 돈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있는 기업인 거죠.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실제 버는 돈은 3배가 더 많고요, 매출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생각하면 한 9배 차이 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경제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출이 삼성전자가 더 높으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익도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 걸 봤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경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삼성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나 TSMC보다 과거의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이익이 나고 있는 걸 때려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첨단 산업에서는요, 애초에 기술력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 TSMC, 애플 이런 기업들은요,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삼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요, 삼성의 기술력이 더 높아져야 되고요, 조금 더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야지 사실은 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삼성에서 가장 크게 돈이 되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TSMC나 엔비디아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는 저장하는 장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슨 워드하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거기서 책상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예요. 책상이 없으면 워드 치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일의 작업 능률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책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작업에 맞게 일일이 여러 가지 책상을 만드는 것보다는요, 단가를 낮춰서 많이 팔면 남는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산업은요, 사이클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가면 계속 만들면 재고만 쌓이니까요. 결국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가요, 이 메모리 시장에서 메모리가 제대로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였고요, 많이 팔리다 보니까 다시 돈을 잘 벌게 되어진 거였죠. 그래서 이게 단가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메모리를 생산해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딸랑 3개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3개예요. 2개가 한국 기업이고요, 1개가 미국 기업이죠. 뭐 뉴스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위험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기는 한데요, 중국 업체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아직 수입이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쿠팡이 적자를 보면서 컸잖아요. 그런 거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적자가 나는 걸 막아주면서 지금 메모리 시장에 뛰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무서울 수는 있거든요. 단가 싸움인데 중국이라고 하면 낮은 가격을 제시할 가격이 높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중국 정부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요즘에 중국이 열심히 밀고 있는 산업이 전기차거든요. 전기차랑 자율주행 쪽에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메모리는 지나가는 산업이잖아요. 전기차 쪽이 훨씬 더 첨단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만약에 지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전기차에 올인할 가능성도 꽤 높아요. 무조건 자율주행이 먼저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다른 건 포기해도 자율주행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중국이 아니라 HBM이에요. HBM은요, 앞으로 AI 시대에 쓰일 차세대 메모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HBM은요, 미래의 먹거리기는 한데요, 그 미래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부터 막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HBM 시장이 지금 막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선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요, 아까 메모리 만드는 업체가 3개라고 했잖아요. 마이크론도요, 이 HBM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도 통과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나머지 2기업은 HBM을 다 통과를 했는데요, 삼성만 통과를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들이 돈을 빼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HBM에 대한 실망 때문일 거예요. 저거 안 나오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계속 HBM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0월달 정도에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 1등이기는 했지만요, 경쟁 회사가 2개밖에 없었고요. 물론 나머지 경쟁 회사를 삼성이 죽인 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경쟁 회사는 2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나머지 2개의 경쟁 회사는 이미 HBM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물건을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1등이라는 삼성전자만 아직도 HBM을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죠. 조금 늦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요, 늦어도 너무 늦잖아요. 어려운 첨단 기술이라서 안 되는 거다, SK 하이닉스가 잘한 거다. 그럼 마이크론은 뭐예요? 마이크론도 통과를 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이러니 사과문을 만들어서 읽고 있던 거겠죠.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TSMC와의 경쟁 이야기는요, 이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는 워드를 칠 때 책상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CPU나 GPU 같은 거는요, 워드를 칠 때 책상이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이 되는 부품이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은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거죠.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엔비디아나 TSMC가 메모리 반도체를 안 하는 거는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죠. 굳이 해봐야 얼마 버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거 하려면 설비비 들어가야 되지, 뭐 경쟁해야 되지,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리고 이게 만들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과 반도체를 공장에서 만드는 거 2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요즘 업체들은요, 사실은 설계만 하거나 생산만 하거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뭐 하나만 잘해도 돈을 많이 버니까요. 삼성은 2개 다 하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를 우리가 팹리스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팹리스 회사예요. 한마디로 반도체를 설계만 해도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는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반도체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현미경을 써야지 보이고요. 반도체 회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반개만 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자체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작은 데서 발열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워지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를요, 설계는 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기만 하는 걸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불러요. 이 파운드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TSMC고요. 여기서 2등 업체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TSMC랑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당장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요, 이 파운드리랑은요, 크게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사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2등이라고 하지만요, 이 파운드리에서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돈 번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삼성
삼성 입장에서 이 파운드리는 항상 적자거든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는 시설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 시설 굉장히 비싸요. 몇천억이거든요. 기계 하나에 몇천억씩 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이 첨단 산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뉴스에서요, 삼성이 미국에다가 공장 만들었다는 게 이 파운드리 공장이거든요. 삼성이 또 잘 나가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공장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부분에서 약간 옆으로 세면요, 미국의 어려움이 여기 있거든요. 삼성이 왜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 정말 잘 나가는 나라지만요, 중산층이 죽었어요. 중산층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반도체 같은 거 설계는 잘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공장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여러 명의 일꾼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거기다가 공장이 없는 상황이니 노동자들이 일할 공간도 적은 거죠. 거기다가 물가는 높으니까 미국인들의 월급은 또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요, 1년에 2억을 벌어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노동자들의 질은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미국이요, 기술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자원도 정말 많거든요. 석유까지 나오니까 뭐 말 다 했죠. 우리나라는 나라도 적고 기술도 미국보다 못한데 자원도 없잖아요.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 원탑인 나라이긴 하지만요, 중산층은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기가 높은 거거든요.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층을 대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을 수밖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반도체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에서 1등이 TSMC고 2등이 삼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얼마가 날까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요, 파운드리에서 TSMC가 62%고요, 삼성전자가 10%예요. 차이가 이만큼 나거든요. 삼성전자가 2등이기는 한데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는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TSMC의 마진율도 55%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엔비디아나 애플같이 큰 업체들이 삼성한테 안 맡겨요. 이게 안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실제 퀄컴이나 다른 대형 업체에서 삼성한테 맡겨봤는데요, 이때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한 19%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때 삼성한테 일을 시켜보니까 TSMC한테 맡겼던 것보다 전력 소비율이 30%가 더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맡겨봤는데 못하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비싸도 그냥 TSMC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1등인데 왜 파운드리는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그냥 생산인데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들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거를 책상에 비교를 하면요, 비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건 노트북 만드는 거 그런 수준이에요. 책상 만드는 회사한테 갑자기 노트북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회사가 잘 만들까요? 이걸 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조금 웃긴 상황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19%까지 TSMC를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좋다고 삼성전자는 몇 년 후에 파운드리에서도 1등 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었죠. 근데 퀄컴이나 이런 대형 업체들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10%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 10%에서 내수가 5%예요. 그러니까 사실 5%는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거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에서 맡기는 거는 극단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 사실 파운드리 상황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파운드리 산업만 떼놓고서 시작을 하면요, TSMC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파운드리 하나만 해서 지금 삼성전자 다 합친 것보다 영업이익이 3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많이 힘들지만요,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가면 부가가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파운드리에서 반도체 공정을 만들 때 우리가 나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숫자가 적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공정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요, 5나노 미만의 첨단 공정을 할 수 있는 건요, TSMC랑 삼성전자 두 개가 유일해요.
다른 회사는 못해요. 물론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한테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회사들보다는 앞서 있어요. 다시 조금 옆으로 세면요, 간혹 가다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올 거다, 이런 댓글들을 좀 보거든요. 솔직히 좀 보면서 웃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것도 HBM에서만 지금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거고요. 파운드리는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이 파운드리를 SK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적자예요. 그리고 규모를 비교하면 삼성보다는 훨씬 더 작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기술력 자체가 SK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삼성에 비해서요. 그리고 SK 전체 기업을 봤을 때요, SK는요 하이닉스 하나만 잘하고 있어요. SK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안 좋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다 적자예요. 진짜 하이닉스가 떠받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가 다른 사업들 매각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HBM 하나 잘하고 있다고 SK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SK가 절대 다 받아올 수 없어요. 다시 좀 돌아오면요, 그만큼 파운드리 산업은요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고요, 삼성은 아직은 이 파운드리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TSMC와 함께 첨단 공정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인텔 못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진 이유죠. 당장 반도체에서 회로를 그릴 때 너무 작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못 그리거든요. 빗을 가지고 새긴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쓰는 빗이 가시광선이 아니라 자외선이에요. 근데 이 나노가 내려가면 정말 어려운 게요, 자외선도 굉장히 얇은 빗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빗이 너무 약한 쪽이다 보니까 닿기도 전에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빗을 다루는 기계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이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계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ASML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 장치를 이쪽에서 거의 독점을 해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요,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되거든요. ASML이 85%고요, 니콘이 10%, 캐논이 4%, 뭐 이런 식이에요. 가장 첨단 기계는 비싼 게 5천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TSMC나 삼성이나 다 이 ASML의 기계를 사서 쓰고요. 왜 이 반도체 생산에서 설계를 하는 회사랑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팹리스라고 하고 파운드리라고 하고요. 반도체 설계를 팹리스라고 하고요, 반도체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산업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업체들은 이 싸움에 끼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ASML이 이번에 주식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주식 보여드리면요, 얼마 전에 ASML의 주식이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요? 거의 2000년 이후에 최대 폭락이거든요.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아서예요. 그럼 실적이 왜 안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를 줄이니까 그렇게 실적이 안 좋겠죠. 아니, 삼성전자 하나가 투자를 안 한다고 저렇게 주식이 떨어지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요, 아까 기계 하나에 5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술 경쟁이 붙다 보니까 TSMC랑 삼성전자가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였잖아요. 당연히 TSMC도 투자를 줄이겠죠. 안 따라오는데 굳이 앞서 나갈 필요는 없죠.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ASML의 매출이 박살이 났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를 줄이고요, HBM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삼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SMC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죠. 실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이런 미국의 대형 회사도요,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속마음은 삼성전자가 좀 잘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왜냐면 TSMC가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 대안이 없어요. 삼성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삼성이 못 만들잖아요, 지금. 결국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를 좋게 보기는 힘들어요. 확실히 경쟁 회사랑 비교하면 기술력이 적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HBM이나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에서 밀려나 있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HBM이겠죠. 다만 미래가 없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적어도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삼성이 팹리스 가지고 애플이나 엔비디아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자살행위예요. 힘들어도 파운드리에서 TSMC랑 경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사람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력이 저렇게 딸리냐 이렇게 욕을 하는 건데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이 방향 설정 자체를 잘못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마트예요. 전용진 회장이에요. 사실 이마트는 과거에 스타필드나 야구단 영입이나 이런 데다 돈을 썼거든요. 사실 이상한 데다 돈 쓴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그때 이마트가 했어야 되는 일은요, 적자를 감수하면서 쿠팡이랑 싸웠어야죠. 쿠팡이랑 전쟁을 했었어야 돼요. 다른 데에다 투자한 돈 가지고서요. 도대체 온라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오프라인에다 투자하면서 기업이 망테크를 타나요? 제가 볼 때는 이마트는요, 방향 설정 자체를 잘못해서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정용진 씨는 회장으로 승격을 했죠. 여튼 적어도 삼성은요,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물론 기술력은 힘들어 보이는 게 분명해요. 그래도 저는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사과문을 발표한 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제발 세계 최고의 기업이랑 잘 좀 싸워주기를 바래요. 기술력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가야 될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안 살 것 같아요. 다만 주식과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도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정말 잘 되기를 응원을 해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